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원 생활의 생체 에너지와 도어를 환각과 환청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4차원 생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약점을 알아내고 움켜쥐는 상황이 환각과 환청일까요? 4차원 생활의 새로운 범죄입니다. 4차원 생활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한국 사회를 갈라치기로 이용하였지요. 종교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개신교는 4차원 생활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다는 4차원 생활의 갈라치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보다는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은 전혀 모르면서 4차원 생활을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버린 신자와 신도가 그랬지요. 더군다나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골품제와 같은 등급으로 나눠놓았습니다. 4차원 생활과 연관된 파벌과 세력을 만들었다면 귀신과 조현병은 아니지요.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거주국가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국민과 해외 동포 역시 다문화 가정은 수도 없이 많은데도 4차원 생활의 터전에서는 순혈주의의 한국인만을 내세웠던 어처구니 없는 시절도 있었지요. 선발주자와 선진시민의식의 선진국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데도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왜 그랬을까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허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4차원 생활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던 개신교는 하나님의 한국 사회를 만든다는 도어에 현혹되어 버렸지요.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끼리 직접 듣고 보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모습들이 아닙니다. 4차원 생활의 환경에서는 천주교의 하느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을 나눠놓았지요. 4차원 생활의 사이비 종교단체는 하느님의 천주교조차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4차원 생활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전혀 몰랐던 불교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당시는 불교가 국교인 세상사회로 이민을 가는 상황을 한두 번 생각하였던 불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버려놓은 해악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한국 사회는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로 변한 오늘날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고 있지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4차원 생활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였지요.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지쳐가던 한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정치를 두동강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의 정치가 고도 갈등의 정치로 들어서는 계기였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마지막으로 보탬이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4차원 생활의 무질서를 경험한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을 천주교와 불교의 양측에 의탁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종교화합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개신교가 화합으로 나서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4차원 생활의 환경에서는 개신교가 독주하였다면 천주교와 불교는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의 한국 사회를 직접 표방하고 나서던 것으로 개신교는 받아들였고 불교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4차원 생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고도 갈등의 한국 사회로 치닫게 된 것이죠. 다만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을 배제하였다는 상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향과 그로 인한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도 개신교의 정통을 유지하였기 때문이죠. 21세기로 들어선 다른 정부들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을 배제하지는 못하였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다른 정부들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더욱 확산하였고 일탈하였던 시기였지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출발점이 4차원 생활의 일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국정운영과 국가기관이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일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거나 처벌하였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의 큰 도움을 받았지요. 국정농단과 함께
4차원 생활의 보수와 4IB 종교단체는 장막 안으로 숨었다면 정권 창출과 더불어 4차원 생활의 진보와 4IB 종교단체는 장막 밖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겠지만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4IB 종교단체의 일탈로 여전히 어지러웠지요. 진보 진영은 청렴과 투명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반은 학교와 노동이었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조차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진보 진영은 청렴과 투명의 브랜드는 초라해졌고 그 기반이었던 학교와 노동도 변질될 수밖에 없었지요. 청렴과 투명이 변질되면 그 여파는 다른 상황과는 다르게 두 배가 됩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변질의 것으로 쌓여져 왔던 진보 진영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4IB 종교단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꿔졌지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환경이 전면으로 나서다 보니 4차원 생활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더욱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세기부터 4차원 생활의 보수와 4IB 종교단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21세기에서는 더욱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에 변질된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합니다. 4차원 생활의 보수의 카르텔과 4IB 종교단체가 중요 터전을 장악하고 있지요. 진보 정부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장악한다면 보수 정부는 4차원 생활의 보수의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장악합니다. 4차원 생활의 보수는 그만큼 오래되었고 폭이 넓기 때문이죠. 검찰총장의 시절에서는 살아있는 권력과도 맞서고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요. 검찰개혁의 대립 속에서 힘들었던 환경이 오늘날의 국정 운영에 너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전 정부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내면에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 하죠. 아무튼 21세기로 들어선 역대 정부들은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의 정부를 운영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4차원 생활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정부 간에 대치는 국민을 힘들게 하지요. 한국 사회가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이 되어 있어서 국민이 어렵게 살아간다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방침은 원래 이렇다고 하더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의 갈라치기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역대 정부들의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을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4차원 생활의 갈라치기가 최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갈라치기로 매몰된 대한민국의 정부들은 국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방치하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성공만을 말한다면 어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4IB 종교단체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은 지구촌 어디서든지 폐쇄적인 상황으로만 세상 사회의 4차원 생활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일탈시켜 놓고서 4차원 생활을 똑같다고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죠.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4IB 종교단체들의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역대 정부들이 사회적으로 일탈한 4차원 생활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이지요. 4IB 종교단체가 피눈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4차원 생활을 한국 사회에다가 확산시켜 놓고서도 국민과 후손이 대대손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바로잡는 책임을 귀신과 조현병이고 필요없는 상황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이 보여주는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은 괜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 4부를 마치면서 5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